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둔군에 대한 해부학적인 내용과 MMT 도수근력 평가와 기능 테스트 또는 대둔군의 기능 문제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번 중둔군 편과 마찬가지로 대둔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대둔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대둔군의 기시정지, 작용신경, 또 두 번째 MMT로는 이제 힙 익스텐션 파일링 패턴 테스트랑 그리고 세 번째 기능 테스트 브릿지랑 싱글 브릿지로 제가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기능 부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문제점들,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거랑 마지막으로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일단 담아봤고, 자 바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대둔군 사실 이 사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시고 많이 아마 외우려고도 해보고 많이 보셨을 건데, 사실 제가 해부학 그 중둔군 때도 얘기했지만 막 너무 저 정지점이 뭐 둔군 조면에 있고 상부 성류 보면 장경인대 붙어 있고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어디에 달려 있고 그냥 어떤 기능을 한다,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 같고, 정지점이랑 기시점은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너무 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론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한번 볼 건데, 기시점은 천골 후면과 장골에서 일단 기시를 하게 되고, 천골 후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천골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얘네들이 천골입니다. 천골 후면에 붙어서 사진 보시면 이렇게 천골 후면에 붙고, 장골 옆에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이 장골을 얘기하는 거고. 잠시만요. 이게 스포트라이트 펜, 이 펜이 있네요. 처음 봤네. 얘네가 천골입니다. 잠깐만, 너무 이상하게 칠했다. 펜, 얘네 이렇게 생긴 애들이 천골입니다. 천골. 오른쪽에도 이렇게 붙어 있겠죠. 얘네들이 천골이고, 장골은 얘네들이 장골. 여기에 붙어서 이제 정지점은 이 중둔군도 전방섬유, 후방섬유 이렇게 나눠졌는데 대둔군도 마찬가지로 상부랑 하부로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여기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상부와 하부 섬유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지점으로 보면 하부 섬유는 둥근 조면에 붙고 상부 섬유는 이제 장경인대에 붙어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장경인대에 붙기 때문에 상부 섬유가 장경인대와의 연관성도 빼놓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둥근의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이제 같은 쪽으로 장경인대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발생돼서 이 장경인대는 쭉 내려와서 이제 무릎 외측에 붙어 있잖아요. 무릎과의 문제와도 연관성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작용 또한 상부와 하부 섬유 이렇게 조금 고관절 신전과 외회전은 같은 공통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외전과 내전이라는 반대작용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끝에서 잠깐 얘기해 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이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죠. 기능은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시정지가 정확한 어디 해부학적으로 골격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런 건 몰라도 작용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경으로는 하둔부신경의 지배를 받고 하둔신경이 지배를 받는데, 이 신경 또한 그 L5에서 그러니까 요추 5번에서 S1이랑 S2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는 이제 그 큰 궁둥구멍으로 나와서 그 상둔부, 하둔부 신경으로 이제 중둔근, 소둔근과 같은 신경인 그 청골 신경총에서 나뉘어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이미 중둔근 해부학 때 설명드렸듯이 근육은 이제 그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경적인 부분도 참고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MMT 이거 볼 건데, 사진에서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프론 자세에서
MMT는 그거 도수 근력 평가죠. 그 근육의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은 중둔근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근력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둔근의 근력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걸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론 자세에서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슬관절을 굴곡하고, 실험자는 이제 피실험자의 허벅지 후면부를 위에서 아래로, 사진에서 보이시는 파란 색깔 화살표 위에서 아래로, 반대로 이제 피실험자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둥근의 MMT를 실시합니다. 이때 슬관절을 굴곡하는 것은 대퇴부 후면 햄스트링의 개입을 제한하기 위함이고, 그런데 이거 중둔근 때도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MMT를 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근육의 타겟을 힘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과연 올바르게 움직임은 일어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중둔근 편에서는 제가 오버 테스트로 확인을 했었을 거예요. 이번 대둔근 편에서는 프론 힙 익스텐션 패턴 테스트라고 해서 그걸 보게 될 건데, 이 사진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같이 묶어서 가거든요. 저는 사실 MMT를 하진 않는데, 저는 사실 MMT를 하진 않는데 같이 묶어서 가야 될 겁니다. 아마 이거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위에 MMT를 하기 전에 패턴 테스트를 먼저 양성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하시면 더 좋고,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피실험자가 이제 슬관절을 신전한 상태로, 이제 반대로 무릎을 다 편 상태로 똑같이 프론 자세에서 고관절 신전 동작을 실시하고, 이제 실험자는 그 한 손은 허리와 한 손은 엉덩이, 지금 보시면 한 손 엉덩이 대고 있고 한 손은 여기 허리 대고 있죠. 잠깐만요. 이게 손 보이시죠? 얘네들 너무 굵네. 이렇게 너무 굵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못 줄이나? 줄여지네. 여기 한 손 이렇게, 저렇게 한 손 엉덩이, 한 손 허리, 또는 저는 주로 한 손은 엉덩이랑 한 손은 허벅지 부분에 촉지하거든요. 저는 촉지해서 패턴, 그러니까 즉 근육 동원 순서 패턴이라고 그래서 어디 부분이 먼저 활성되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아마 근데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혹시나 처음 보셨다면 알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 사진에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패턴, 노멀 패턴에서는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글루투스 맥시무스, 대둔근이 가장 힘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은 햄스트링, 그리고 이제 반대측 길이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측 길이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쪽 길이끈의 패턴, 이렇게 이런 식의 패턴이 나타나야 이제 노멀 패턴이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어드노멀 패턴은, 비정상적인 패턴에서는 바로 이제 룸바 하이퍼 로도시스가 나오죠. 요추 과전만, 그리고 길이끈과 햄스트링 과활성, 오버액티브, 그리고 이제 그 때문에 둔근의 비활성입니다. 대둔근 비활성 날 거고, 그리고 이제 무릎 신전, 신전 움직임을 보상하기 위해서 무릎이 신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측의 어깨 부분의 활성이 일어나게 되고, 저도 저거를 몇 번 자주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시키는 부분인데, 해보면 일단 문제 있으신 분들은 일단 바로 허리로 오고, 물론 햄스트링으로도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룸바 하이퍼로도시스가 가장 첫 번째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 햄스트링이랑 두 번째 있는 게 가장 먼저 왔던 것 같아요. 햄스트링이 가장 먼저 왔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어드노멀 패턴에서 잠깐 중요한 포인트만 잠깐 잡고 갈 건데, 나중에 오늘 조금 있다가 그 잠재적인 문제들을 설명할 때 있어서 백리랑 반장슬과의 연관성에도 잠깐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비정상적인 패턴에 보시면 니 플렉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릎 신전이 있죠. 무엇을 의미하신 줄 아시겠죠? 대둔근의 신전 문제는 백리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일단은 보여지는 거죠. 이것만 봐도. 자, 일단 그리고 저도 이 테스트를 자주 사용하는데, 둔근 운동을 실시할 때 있어서 둔근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의심이 돼서 테스트를 진행해보면 거의 뭐 10명 중에 8, 9명이 비정상적인 패턴이 나올 정도로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런지, 뭐 스쿼트, 뭐 데드리프트, 뭐 브리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힙스러스트나 어떤 엉덩이 운동할 때 있어서 고객이 또는 회원이 엉덩이 힘 잘 모르겠어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요, 또는 뭐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라고 한다면 이 패턴을 저는 조금 사용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일어나는지.
반대로 얘기하면 이 패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해도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기 힘들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았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가 사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해부학편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거 엉덩이 운동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영상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 그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대둔근 기능 테스트 할 건데, 개인적으로 대둔근의 기능 테스트로는 저는 브릿지와 싱글 브릿지를 보거든요. 이제 방금 보셨던 패턴 테스트 또 기능 테스트로 체크하기 좋은 동작이 되긴 할 건데, 저는 이제 브릿지와 싱글 브릿지로 보통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양발 브릿지 상태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 원이 조금 너무 이상하긴 한데 대충 봅시다. 이거 양발 브릿지 상태에서는 둥근의 힘이 잘 또는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지, 만약 그렇다면 싱글 브릿지에서는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힘의 위치가 달라지는지까지 체크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양발 브릿지 상태에서 저는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엉덩이 들어서 멈춰보세요. 그 상태에서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어디 힘이 가장 많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때 허벅지에 들어와요, 뭐 앞벅지에 들어와요, 허리에 들어와요, 이런다면 문제가 이제 생긴 거고, 근데 만약에 그 문제 상태에서 다리 한쪽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그 부분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에서 엉덩이 잘 들어와요 라고 한다면 싱글 브릿지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거죠. 다리를 들었을 때도 그게 유지가 되는지, 또는 다리를 들었을 때 그 힘의 위치가 엉덩이에서 뭐 허벅지나 허리로 바뀐다든지, 이 두 가지를 보통 테스트를 하고, 저는 대둔근 기능 테스트를 보통 이걸 테스트합니다. 이걸로 운동을 잘 하진 않아요. 운동을 잘 하지는 않고 기능 테스트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운동도 좋겠죠.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른 거 할 건데 운동 설명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엉덩이 운동이 잘 안 되거나 힘이 잘 안 들어오거나 그 문제 있으신 분들에게 아까 같은 뭐 패턴 테스트나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문제를 먼저 개선하고 나서 그 초반에 했었던 엉덩이 운동이 잘 안 됐던 어떤 동작들이 예를 들면 런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켜보시면 뭐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어떤 동작에 따라 다르겠지만 느낌이 조금 다르실 겁니다. 엉덩이 활성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이분의 엉덩이 힘이 들어오게 또는 엉덩이 운동이 잘 되게 바꿔야 하냐면, 단순히 엉덩이 운동 잘해서 뭐 애플힙을 만들기 위해서 뿐만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 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이분의 엉덩이를 애플힙으로 만들어야지, 엉덩이 크게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어야지, 저는 그 목적으로 하진 않아요. 잠재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잠재적인 문제들 때문에. 대둔근의 이제 기능 부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문제들,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1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애플힙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애플힙을 만들기 이전에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둔근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볼 건데, LBP 첫 번째로 지금 LBP를 써놨는데, LBP는 로우백 페인이라 그래가지고 허리 통증이라고 요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우백 페인. 사실 요통과의 대둔근의 관계는, 요통이랑 대둔근의 관계는 이미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엉덩이의 기능이 떨어지면 허리가 아프다. 다 알고 계시죠, 이 맥락은. 근데 어떤 맥락으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또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안 좋은지 잠깐 짧게 설명해 드릴 건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데, 허리 통증도 오늘 주제 대둔근을 중심으로 보자면, 아까 패턴 테스트의 그 비정상적인 패턴에서 어드노멀 패턴에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여기서는 이제 룸바 하이퍼로도시스잖아요. 사실 이것만 봐도 허리 통증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고관절의 신전 근육인 대둔근의 기능 문제로 인한 보상으로, 고관절의 신전 근육이잖아요. 그 대둔근이 기능 문제로 인한 보상으로 요추의 전만을 만들어서 LBP가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한 이제 오른쪽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팔 뻗고 있는 얘네 근막경선 이제 후방 기능선인데, 후방 기능선 사진 보시면 광배근 라인에서 이제 반대쪽 둥근 라인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때 허리 부분에 이제 흉요근막이랑 천요추근막이 존재하거든요. 만약 이제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둥근의 문제가 있을 그런 논문도 있거든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둥근 테스트를 했는데 둥근보다는 반대쪽 광배근의 활성도가 더 높다라는 이런 논문도 있거든요. 이게 연관성이 다 있어요.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 이러한 둥근의 오른쪽 둥근에 기능 문제가 생길 때 당연히 그 힘을 보상하기 위해서 반대측 광배근이 과활성이 일어나게 될 거고, 물론 이 과정에서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흉요근막과 천요근막에 스트레스가 전달되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허리 통증과도 연관성을 지을 수밖에 없을 거고, 때문에 LBP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반정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비정상적인 패턴에서 무릎 신전, 아까 보셨죠? knee flexion, 여기 knee flexion, 반정슬, 흔히 백니라고 하는 거, 반정슬이라고 하는데, 사진처럼 지금 보시면 이 사진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 얘네들 슬관절이 과신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백니랑 반정슬은 안 그래도 이거를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봤거든요. 그냥 제가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 검색해 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사실 햄스트링의 약화라고 햄스트링 운동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햄스트링이 약화돼서 햄스트링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햄스트링 운동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슬관절이 과신전되고 햄스트링이 늘어난 건 문제에 대한 결과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서, 다시 왜 뒤돌아서 보게 된다면 대둔근의 기능 문제의 보상으로 리플렉션을 시킨단 말이에요. 슬관절을 신전시키는데 여기서 갑자기 햄스트링 운동을 진행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나요, 혹시? 대둔근의 기능 문제로 무릎이 과신전되는데 갑자기 햄스트링 운동? 근데 왠지 이 사진 보면 햄스트링 운동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왠지 늘어나 있어서 왠지 운동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느낌이 있긴 한데, 여기서 햄스트링을 운동을 한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또 패턴이 여기 어도노멀 패턴 보면 일렉트 스파인이랑 이제 햄스트링 오버액티브라고 돼 있잖아요. 햄스트링 이미 과활성 돼 있어요. 근데 햄스트링 운동한다고? 오버액티브 돼 있잖아요. 이미 과활성 돼, 둥근의 기능 문제로 이미 햄스트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죠. 근데 햄스트링을 진행한다. 좀 애매하죠. 햄스트링을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물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반응도 있을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는 거리가 조금 있지 않나를 설명해 드리는 거고, 햄스트링 운동할 수 있죠. 운동한다고 더 나빠지진 않을 거고, 근데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는 거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애초에 대둔근의 기능 문제로 생긴 보상 패턴에서 얘네 자체를 운동한다는 게 조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오케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무릎이 과신전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직접 딱 서가지고 한번 느껴보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 뒷부분을 햄스트링을 늘려서, 전 일부러 해보거든요, 사실. 서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내가 백니를 만들어 보자, 어떤 느낌일까 전 한 번씩 해보는데, 햄스트링을 늘려서 백니를 일부러 만들려고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햄스트링이 늘려서 무릎이 뒤로 빼려고 해도 대퇴사두근에만 힘이 들어갈 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백니 있는 분들이 대퇴사두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대퇴사두근에 힘이 좋아서
뭐 차라리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원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문제보다는 슬관절의 과신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봤죠? 룸바 하이퍼로도시스 요추 과전만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요추를 그러니까 꺾어버리는 거지. 신전, 과신전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뒤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둔근 기능 못했잖아요. 엉덩이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백니가 형성되거든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햄스트링을 강화해서 짧게 만들어서 슬관절의 신전 범위를 좁히는 것보다는 그 위쪽의 문제를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단순히 그 햄스트링 운동하는 걸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는 거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물론 선천적인 문제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잘못된 자세로 인한 후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까 선 상태에서 둥근에 힘을 천천히 주면, 아니면 그냥 평상시 서 있는 상태에서 둥근을 막 쪼으려고 힘을 딱 주면 무릎의 신전 범위가 좀 줄어들어 무릎이 굴고 가게 될 겁니다. 그걸 아마 느껴질 거예요. 사실 뭐 하나의 문제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둔근의 기능 문제가 우린 그냥 크게 봐서 이러한 반장슬과의 관계도 있구나. 모든 반장슬이 엉덩이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반장슬과의 관계도 있는 거구나. 그걸 보자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하이퍼로도시스 이겁니다. 하이퍼로도틱 이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사진 보이죠? 하이퍼로도틱 로보티스 이거 허리를 과하게 꺾은 듯한 느낌의 모습. 추가적으로 반장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성분들의 이제 그 높은 구두를 많이 신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직업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종아리 뒤쪽 근육이 이제 짧아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한 문제로 백니가 또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얘기했던 대둔근 말고도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둔근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둔근의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거고, 이처럼 이제 사람마다 같은 백니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의 사실 그 히스토리와 환경에 따라 달라서, 정확한 건 그 반장슬 백니인 체형의 회원을 마주했을 때 오늘 봤던 뭐 MMT 아까 뭐 그런 테스트나 대둔근의 기능 테스트 체크해보고, 뭐 서 있을 때 딱 사진 찍어서 이제 슬관절의 각도 한번 체크해보고, 이제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거죠. 종아리 부분에 대한 케어를 하고 다시 사진 찍어보고, 햄스트링에 대한 케어하고 나서 다시 사진 찍어보고, 뭐 제가 방금 얘기했던 뭐 엉덩이 부분에 대한 케어를 하고 나서 다시 사진 찍어보시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분의 백니를 만드는 어떤 주 원인이 무엇인지 아마 찾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운동해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당하죠, 사실. 적당한 게 아니라 정확하죠. 사람마다 좀 다 달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한 가지의 문제로 생기는 보상 패턴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여기서 대둔근의 기능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겨요. 무릎도 아파, 허리랑 허벅지 뒤쪽에 힘도 많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허리도 아파. 진짜 한 가지의 기능 문제는 여러 가지 보상 패턴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의 문제는 그 사람의 생활 패턴과 히스토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없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테스트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봤던 그 어떤 그 움직임을 찾아서 해주는 게 사실 우리의 또는 뭐 저의 역할이죠. 제가 하고 있는 이거의 역할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추 과전만, 여기도 이미 요추 과전만은 충분히 지금 다 설명을 했죠. 제가 옆에 이제 보행이라는 걸 하나 써놨는데, 이미 그 뭐 패턴 테스트에서 뭐 힌트를 다 얻어가지고 여기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미 저희가 이제 걸어간다고 상상을 했을 때 앞에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오른발 딱 뻗어가지고 앞발의 뒤꿈치가 땅에 닿으면서 이제 입각기가 시작되거든요. 입각기라고 해서 이게
앞쪽에 있는 다리에 이제 그 뒤꿈치 닿았잖아요. 그럼 걔가 이제 뭐 해야 돼? 신전시켜야 되잖아요. 신전. 너무 더럽게 제가 지금 어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앞발에 뒤꿈치가 닿고 여기서 이제 신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딱 여기까지. 그냥 이것만 봤을 때 고관절의 신장근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대둔근의 기능 문제가 있을 경우 당연히 신전작용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뭘 해야 되겠죠. 보상 패턴으로 상체를 이제 뒤로 젖히는 과도한 요추 전만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대둔근의 기능 문제는 보행 시에도 또는 요추 가전만과도 연관성을 볼 수 있는 거고, 결과만 보면 사실 매우 복잡해요. 지금 뭐 대둔근의 기능 문제로 너무 많은 문제를 보고 있어가지고 복잡한데, 일단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여기 뭐 기능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야죠. 그리고 이 방사통입니다. 마지막 방사통이죠. 대둔근 자체 이제 TP 문제로 인한 방사통의 부위이고, 이 부분도 뭐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걸 외우진 않아요. TP 1, 2, 3번 여기 존재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TP 1, 2, 3 여기 1번에 따른 방사통, 2번에 따른 방사통, 3번에 따른 방사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잠깐만요. 좀 지울게요. 근데 사실 뭐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뭐 대둔근 테스트, 뭐 대둔근의 기능 문제에 나는 잠재적인 문제, 뭐 LBP, 백리, 뭐 다 중요한데 사실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가 사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고, 자, 대둔근의 기능 문제 또는 뭐 테스트 이제 알겠어. 그럼 이제 대둔근 운동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이미 그 근육 불균형이 일어난 케이스는 사실 그 둔근의 사용에 제한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보상 패턴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운동을 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한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 영상 이 영상에 조금 어느 정도 설명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둔근 운동에 관한 내용을 알아볼 건데, 근데 제가 이거 사실 뭐 이걸 좀 찾고 준비하면서 둔근 운동 근데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유튜브나 네이버로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뭐 의미 없이 여러 개를 소개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는 좋은 진짜 운동이 좋은 대둔근 운동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할까 하고, 우선 소개해드릴 대둔근 운동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데드리프트나 뭐 스쿼트 이런 운동은 아니고 리버스 런지입니다. 리버스 런지, 스텝박스를 이용해서 리버스 런지를 하는 거고, 일단 기본적인 런지보다는 고관절 굴곡근의 범위를 조금 더 만들어내고 고관절의 가동성과 둔부의 활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운동이고, 이건 이제 그 관련된 논문이 있거든요. 이미 알려졌는데 이 논문은 가장 높은 대둔근의 활성도를 일으키는 운동은 사실 데드리프트, 뭐 스쿼트 이런 것보다 스텝박스를 이용한 스텝업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스텝박스를 이용한 스텝업은 이제 계단 오르는 그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작은 제가 이제 난이도별로 이렇게 딱 편집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텝업 동작이고, 이 동작은 잠깐만 이거 재생이 안 돼. 잠시만요. 스텝업
기본적으로 여기서 실시합니다. 왼쪽 엉덩이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느낌 좀 알겠다 싶으면 이제 조금 더 거리를 멀리 둬서 오른발을 더 뒤로 밀어냅니다. 이것도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왼쪽에 캐틀벨 무게를 들고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폼롤러를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오버헤드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회전의 움직임까지 만들어서 사지탈, 그러니까 시상면 움직임뿐만 아니라 트랜스버스 이제 횡단면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 리버스 런지를 저는 주로 시킵니다. 이게 피드백이 일단 가장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둥근의 활성도가 되게 높아요. 이 동작이. 이 운동을 해봤을 때 엉덩이 힘 잘 들어와요. 잘 모르겠어요 했을 때 엉덩이 힘이 이게 가장 크게 또는 가장 넓게 피드백이 괜찮습니다. 이 동작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동작을 또 섞어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인 이제 내용으로는 아마 브릿지를 잠깐 얘기할 건데, 많이들 경험하셨을 건데, 브릿지를 이용한 둥근 운동 시에 많이 생기는 그 보상 패턴으로 왜 허벅지 뒤쪽 뭐 앞벅지 허리에 힘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보상 패턴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브릿지 할 때 허리 쪽 또는 허벅지 뒤쪽에 힘이 과하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이 작용이 우리 신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둥근은 외회전이랑 뭐 외전 내전이라는 이러한 기능들이 다 있어서 이런 움직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움직임까지 같이 넣어주면 둔부의 활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뭐 상부 둔근의 활성을 위해서라면 신전과 외전 동작을, 또는 뭐 하부 둔근은 그 반대 작용일 거고, 예를 들어서 루프 밴드를 이용해서 브릿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미니 짐볼을 다리 사이에 끼워서 이제 내전 작용도 같이 일으켜서 브릿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작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대둔근은 그냥 신전작용 아니야? 고관절 신전작용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생각을 못 하겠죠. 근데 외전이랑 내전 또는 외회전이라는 작용도 있는 거구나 하면 그 움직임도 같이 넣어서 밴드를 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자, 일단 여기까지 대둔근 해부학 관련 영상이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